자,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교시에서는 우리 신생아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 정상 신생아를 어떻게 간호할 것인지를 같이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생아의 간호 돕기 제가 가진 책으로는 125페이지 펴주시면 됩니다. 자, 신생아의 간호 돕기의 시작은 초기 사정이죠. 자, 초기 사정. 자, 초기 사정은 어떤 거에 의해서 측정을 하느냐라고 하면 아프가 점수를 측정을 합니다. 태아가 완전히 만출된 후에 1분에 한 번, 그리고 5분이 지났을 때 한 번, 총 5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신생아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총 10점 만점이고요. 7점 이상은 양호, 4점에서 6점이면 중증도의 어려움이 있는 정도, 아프가 점수가 3점 이하이다. 그러면 응급 상황이죠. 신속한 치료와 간호가 요구된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외우셔야 하는 거는 아프가 점수의 항목에 대해서 좀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총 5가지 항목이 있고 0점, 1점, 2점 이렇게 해서 총 10점 만점이 되는 거죠. 자, 5가지 항목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데 첫 번째 항목은 피부 색깔, 두 번째가 심박동수, 세 번째가 반사 반응, 네 번째 근긴장도, 5번째 호흡 상태, 이렇게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점수로 측정을 하는구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살아있다라는 증거이죠. 활력 징후를 측정하게 됩니다. 자, 신생아는 출생은 분만실, 그리고 출생한 이후에는 신생아실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신생아실에서 곧바로 측정을 하고 안정될 때까지는 1시간마다, 안정이 된 이후에는 4시간에서 8시간마다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활력징후 우리가 전 시간에 배우셨죠? 4가지의 항목을 활력징후, 바이탈사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체온입니다. 체온은 신생아나 노인이나 똑같습니다. 정상 수치 36.5에서 37도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맥박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불규칙적이고 120에서 140회, 그리고 심천맥박을 측정합니다. 세 번째 호흡인데요. 호흡도 마찬가지로 불규칙적이고 30에서 60회가 정상 범위이고요. 그리고 그 복식 호흡을 하기 때문에 복부를 관찰해서 호흡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혈압 같은 경우 굉장히 낮다고 말씀드렸죠. 40에 20부터 70에 30까지 굉장히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낮게 측정이 됩니다. 그런데 출생 후 얼마간은 혈액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저혈압이 나타날 수 있지만 12시간 후에 일어나는 아주 낮은 저혈압 같은 경우는 선천성 심장 질환 또는 뇌출혈 또는 다른 원인 때문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 관찰하여야 합니다. 자, 이런 신생아를 위한 기본 간호 돕기부터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간호 돕기 가장 중요한 거, 신생아를 간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호흡이죠. 왜? 태아 순환에서 체순환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 폐를 가지고 호흡을 시작을 해야 되고 또 잘 유지를 해야 합니다. 자, 생후 30초 이내에 호흡을 하지 않으면 질식사의 위험이 있다. 자, 기준점이 어디냐를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기준점은 제대를 절단한 후 30초 이내 호흡을 하지 않으면 질식사의 위험이 있습니다. 자, 호흡이 시작이 됐고 유지가 잘 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체온을 유지해야 한다. 자, 신생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출생하면서 몸에 묻은 양수가 증발함에 따라서 체온을 쉽게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이유, 신생아의 체표 면적이 체중에 비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열 손실이 되기 쉽습니다. 자, 세 번째 간호 돕기, 감염의 예방과 손상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2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감염에 취약된 부위가 눈이죠. 눈. 자연분만으로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는 산도를 지나면서 임균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균성 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약이 있는데 1% 질사는 용액 한두 방울을 떨어뜨려주고 2, 3분이 지난 후에 생리식염수로 세척하는 방법, 이거를 크레데시 점환법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쉽게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연고를 발라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용할 수 있는 것은 1% 테트라사이클린, 두 번째 사용할 수 있는 거는 0.5% 에리스로마이신 안연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손 씻기이죠. 그래서 손 씻기를 함으로 인해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자, 네 번째는 제대간호입니다. 우리 앞쪽에서 복부에서 배우셨죠. 그래서 제대 절단 부위는 신생아를 봤을 때 가장 감염이 발생되기 쉬운 부위이고 감염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처치하기 어려운 부위 중에 하나죠. 바로 복부와 연결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매일 그다음에 기저귀가 젖었을 때 드레싱을 해줘야 합니다. 어떤 거에 소독약을 가지고 소독을 하느냐? 75% 알코올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드레싱을 하면서 제대 부위의 홍반, 부종, 분비물 이런 감염 증상을 잘 관찰하셔야 하고 제대 탈락 시기는 보통 6일에서 10일경에 자연적으로 말라서 탈락하게 됩니다. 자, 영양 공급도 해 주셔야 하고 신생아 목욕도 시켜 주셔야 하죠. 그래서 자, 목욕하는 데 있어서는 자,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목욕 시간은 5분에서 10분간이 가장 적절하고요. 수유를 한 이후보다는 수유 전에 하는 것이 훨씬 좋고 물의 온도는 40도 전후로 맞춰줍니다. 온도계가 없다라고 하면 팔꿈치를 담가 보아서 따뜻한 정도로 해주시면 되고 신체 부위 중에 어디를 가장 먼저 닦아줘야 되느냐? 얼굴이죠. 얼굴 중에서도 눈을 가장 먼저 닦아주시는데 눈을 닦는 순서는 안쪽에서 바깥쪽 그리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매번 세 면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자, 목욕이 끝났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수유를 해줘야 하죠. 그래서 수유를 돕는 거 어떻게 할 것인지 보겠습니다. 수유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모유 수유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공 수유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로 우리 책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모유 수유하는 것, B형 간염 보균자인 산모도 모유 수유가 가능합니다. 출생 후 12시간 이내 B형 간염 면역 글로불린 그리고 B형 간염 백신을 동시에 맞기 때문에 모유 수유하는 것을 더 권장하고 있습니다. 모유에 종류가 있는데요. 초유가 있고 성숙유가 있습니다. 초유는 말 그대로 가장 분만하고 처음에 분비되는 모유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분만 2, 3일에 처음 분비돼서 끈적끈적 색깔은 황색 그리고 면역체가 충분히 들어있고 태변 배설을 도우며 비중이 무겁고 비타민 A, 단백질, 무기질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초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초유는 분만 2, 3일에 분비되죠. 그 전에 신생아는 뭘 먹는다고요? 먹을 게 없다. 그래서 발생하는 게 생리적 체중 감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사실은 안 먹는 건 아니에요. 물을 처음에 먹고 괜찮으면 설탕물을 먹여보고 초유가 나올 때까지 그런 식으로 에너지 공급을 하게 되죠. 자, 모유의 장점을 살펴보면 우리 표 3-4에 나와 있습니다. 모유의 장점. 그래서 모체의 이로운 점 또는 신생아에게 이로운 점 이렇게 구분하셔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유 수유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모유 수유를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체 측의 원인, 그 다음에 아이 측의 원인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엄마 때문에 못 먹는 이유는 엄마가 심한 세균성 유선염이 발생을 해서 농양의 배농 수술을 한 이후에는 수유를 금기하고 있습니다. 또는 급성 간염이나 만성 질환, 산욕기 염증, 정신질환, 폐혈증, 약물 중독에 있을 경우에는
모유 수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기 측의 원인은요, 국외 파열이나 토순이 있으면 우리 서킹을 할 수 없겠죠. 또는 32주 이하의 조산아이거나 심한 허야가 모유를 빨다가 지쳐 쓰러집니다. 그리고 아구창이 있는 경우 혀에 이상이 있거나 모유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은 모유 수유를 할 수 없겠죠. 자, 모유 수유의 금기증 중에 모체 측의 원인 중에 심한 세균성 유선염으로 인한 농양의 배농 수술 이후에는 모유 수유를 금지하고 있다.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유즙 분비를 촉진하는 요소도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유를 한다. 몇 시간마다? 그쵸, 3시간. 자, 열량 섭취량을 증가시켜야 되겠죠. 둘이 먹어야 되니까 340 증가시키고요. 산모의 정신적, 신체적 안정이 중요하고 수분 섭취도 하루에 3000 이상 충분히 공급합니다. 그리고 유즙 분비가 시작되는 초기부터 신생아를 빨리게 되면 유즙 분비가 더욱 촉진되기 때문에 빨리 초유를 아이에게 먹일 수 있다. 이게 유즙 분비를 촉진하는 요소가 됩니다. 자, 인공 영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공 영양에서는 수유하는 방법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유하기 전에 기저귀를 살피고 젖었으면 교환해주고 수유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조제를 합니다. 물은 100도씨 이상으로 끓인 후 50에서 60도 정도로 식힌 다음에 분유를 타게 되고요. 인공 영양할 때는 밀접한 신체 접촉을 좀 해주는 게 좋고 잠자는 동안 흡인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안아서 먹이시는 게 좋고요. 중이염 유발 가능성, 충치, 젖병 충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젖병 관리하는 방법은 매회 깨끗이 닦고 손상된 것은 폐기시키고 10분 이상 자비 소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분 이상 특별히 구강에 문제가 없는 이상은 10분 자비 소독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신생아의 기본 간호 돕기이고요. 지금부터 할 부분은 신생아 질환과 간호 돕기입니다. 신생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 얘기를 하자면 크게 선천적인 기형이 있죠. 영아기에 주된 사망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는 분만 시에 분만을 개조하는 의료인의 기술이 좀 미숙했을 경우 출생 시 손상이 많이 발생하고요. 또는 출생하고 나서 또는 출생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염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선천성 기형 같은 경우 영아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되고요. 대표적인 기형은 토순, 국외 파열, 항문 직장 기형, 난쟁이, 소두증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출생 시 손상인데요. 이거는 분만 시 외상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둔위분만이거나 인위적인 만출 또는 능숙하지 못한 사람이 분만을 개조한 경우에 많이 발생하고요. 이때 간호조무사의 책임은 뭐냐? 적절한 중재를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손상을 발견하고 담당 간호사에게 보고하는 그런 업무를 해주시면 됩니다. 출생 시 손상은 크게 두부 손상, 머리의 손상, 그 다음에 쇄골 골절, 그 다음에 안면신경 또는 상지마비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두부 손상은 자, 산유하고 두 혈종이 있는데 산유는 말 그대로 두피에 생긴 부종이에요. 두 혈종은 말 그대로 혈종이죠. 난산으로 인해 두개골과 골막 사이의 혈관 파열, 골막하 출혈을 일으킨 것을 두 혈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개 다 바로 치료할 필요는 없고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간호하는 방법은 합병증을 관찰하는 것이 목적, 자연적으로 흡수된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간호조무사가 직접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의사나 간호사에게 의뢰하여 보호자를 안심시키는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골절입니다. 쇄골골절이 출생 시 가장 흔한 손상이고요. 몸무게가 큰 영아의 두정위 또는 둔위분만 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배우셨죠? 골절된 쪽 팔은 모로 반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로 반사를 보고 골절이 있구나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요. 간호하는 방법은 골절이었을 때는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정시키는 것을 돕는다. 세 번째, 마비입니다.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안면신경 마비 또는 상지 마비 발생하는 원인이 다르죠. 안면신경 마비 같은 경우는 분만 시에 섭자 또는 산모의 천골에 의해서 안면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안면신경이 마비가 되면 서킹할 때 제대로 빨지 못하고 삼키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때 간호하는 방법은 어머니에게 수유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고요. 상지 마비인 경우에는 우리가 머리가 이제 분만할 때 빠져나오고 어깨를 이렇게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잡아다녀서 발생하는 게 상지 마비이고요. 상지 마비일 때에 간호하는 방법은 옷을 입히고 벗길 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마비된 쪽 입힐 때는 먼저 입히고 벗길 때는 건강한 팔부터 벗겨주시죠. 그래서 그 간호하는 방법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감염이에요. 중독성 홍반, 얘는 보통 신생아 발진 이렇게 부르는데요. 얘는 자연적 소실되기 때문에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나오는 칸디다증 혹은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는 아구창을 의미합니다. 자, 왜 칸디다증, 아구창이 신생아에게 발생하느냐? 산도를 통해 감염이 되거나 의료진의 손 또는 오염된 젖병, 젖꼭지에 의해서 감염되기도 합니다. 원인균은 칸디다 알비칸스라는 곰팡이가 원인이고요. 증상은 입 안에 백태가 끼고 이 백태를 제거할 때 빨갛게 피가 나고 또 불편하기 때문에 우유를 빨기 싫어하는 증상을 보입니다. 간호하는 방법, 목적은 곰팡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파가 잘 되죠. 그래서 감염의 전파를 방지하는 것, 그리고 올바른 약을 구강에 도포해 주는 것, 이 두 가지가 목적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소독약, 이 하얀색 곰팡이에 발라줄 수 있는 약의 색깔은 보라색이죠. 그래서 1% 젠티암 바이올렛을 구강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개인 위생을 잘 유지하고 우유 조제할 때는 무균 조작을 해주고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에게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젖꼭지와 젖병은 철저하게 씻고 20분 이상 자비 소독을 하게 됩니다. 개별 기구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 입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아이들 입으로 모든 것을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장난감 소독도 함께 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칸디다증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원인균 칸디다 알비칸스, 증상 백태가 끼는 것, 간호하는 방법 1% 젠티암 바이올렛을 발라주고 20분 이상 자비 소독하면서 장난감 소독도 함께 해주셔야 한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이죠.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입니다. 자, 느낌 나죠? 선천적으로 대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질병을 이야기합니다. 원인을 보시면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의 이상으로 발생을 합니다. 증상은 대사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금식하고 있을 때 처음에 초유를 먹기 전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언제 증상이 나타나느냐? 초유를 먹고 나서 수유를 진행한 지 2일에서 3일 후에 구토를 한다던가 몸이 처진다던가 갑작스럽게 경련을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혼수 반응, 혼수 상태 또는 저발육 상태, 반사 반응 저하 이런 증상이 보이면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 그리고 처음에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원인이 없는 지능장애 또는 퇴행 또는 급성 질환이 있을 때 뒤늦게 진단을 받기도 합니다. 어쨌든 빨리 발견해서 그 원인을 분석을 하고
제거해 주는 게 성장 발달을 돕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단을 하는 시기가 있죠. 자, 조기 진단을 하기 위해서 신생아 시기에 선별검사를 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6종 선별검사를 하고 있고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종에 해당되는 것, 페닐케톤 요증, 아미노산 대사장애죠. 단풍당뇨증, 마찬가지로 아미노산 대사장애, 호모시스틴 요증, 마찬가지로 아미노산 대사장애, 갈락토스 혈증, 얘는 탄수화물 대사장애예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호르몬의 문제이죠. 부신기능 항진증, 이렇게 6번째 코티졸 분비가 증가되는 것, 요 6가지를 무료로 검사를 하고 치료할 때는 자부담이 발생을 하겠죠. 예, 검사만 무료입니다. 자, 검사하는 시기가 중요한데요. 검사하는 시기 언제 하는 게 좋으냐? 우선 증상이 언제 나타난다고 했냐면 수유를 진행한 지 2, 3일 후에 나타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하인 경우에는 검사 생후 2일에서 7일경에 신생아에게 체열하여 검사실에 보냅니다. 가능하면 생후 48시간에서 72시간,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수유를 시작한 후에 24시간이 지난 후에 시행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미숙아나 1개월 이상 입원한 중환자 같은 경우는 생후 7일경에 검사 한번 하고 1개월이 지났을 때 다시 재검을 한번 하셔야 하고요. 수혈을 하게 될 상황이다 그러면 가능하면 수혈 전에 검사하는 게 좋고 수혈 후에 검사를 했다 그러면 재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신생아의 그런 간호돕기 부분이었고 이쪽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파트만 좀 찝어서 포인트만 좀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다시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십시오.